안녕하세요, 디지털 곰마드입니다. 귀엽죠? 오늘 영상은 위탁판매 말고 누구나 생각해봐야 할 만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처럼 실제로 지금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평생이 좌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동기부여 같은 내용은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 각자 생각하시는 것과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자, 아마 제 인생 중에서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지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참고로 저는 80년대생인데 제 기억 속에 그동안 3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18년 금융위기가 있었고, 2020년에는 알다시피 전대미문의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가 있었죠. 가볍게 짚고 넘어가자면 IMF 때는 저를 비롯한 많은 영상 시청자분들 중에 대부분이 많이 어르셨을 거예요. 저도 IMF는 제가 당했다기보다는 부모님 세대가 당한 느낌이라서 솔직히 크게 기억이 없고, 2008년에는 아직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2018년은 신흥국을 위주로 위기가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터진 게 코로나였는데, 사실 코로나는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위기라기보다는 지난 몇 년 전에 비트코인 광풍도 불었었고요. 갑자기 예전 일을 하는 이유는 역사는 늘 반복되어 왔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몇 년 전까지 끝없이 오를 것 같던 부동산이 갑자기 대폭락을 했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많이 내려간다는 건 다시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뭐 사실 이런 자산시장의 변화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 변화가 산업구조에 전체적인 큰 변화와 맞물리면서 큰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저는 해외에서 공부를 오래 했고요. 대학을 졸업 후에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몇 년 동안 다니면서 해외 주재원의 기회도 얻었습니다. 연봉도 적지 않았고, 이제 결혼해서 주재원으로 나가면 걱정할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독자분들은 아시다시피 그때 사실 투잡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온라인 마케팅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온라인 세상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때 한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마케팅의 붐이 막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정확히 10년 정도 전인데, 그때 온라인 시장의 변화를 보고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제 백그라운드와 전혀 연관 없는 온라인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 누가 좀 알려달라고 해서 강의도 하게 되고, 대신 해달라고 해서 해주다 보니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게 되고, 온라인 판매도 하면서 어느새 10년째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전혀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20대 청춘을 거의 다 바친 해외 생활을 다 버리고 전혀 연관 없는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다행인 건 그때 다녔던 대기업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편하게 벌고 있고요. 출퇴근 없이 편하게 남 눈치 보지 않는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10년 전에 생각했던 거는 앞으로 온라인, SNS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조건 돈을 벌겠구나. 이 하나를 보고 제 진로를 완전히 바꾼 거였는데, 다행히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건 둘째치고, 지금은 그 당시보다 훨씬 큰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회 혹은 변화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 뇌피셜이지만, 첫 번째, 챗 GPT의 등장으로 인한 산업의 급격한 변화. 두 번째, 5년에서 10년 이후의 장기적인 예측 불가능성. 세 번째, 코로나 이후 자산시장의 변화. 이 정도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챗 GPT의 등장입니다. 이 부분은 참 할 말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chatopenai.com, 이 사이트가 챗 GPT 사이트인데, 아직도 여기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뒤처져서 실직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 안 보셔도 되니까 당장 끄시고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외국어 통번역은 기본이고, 엑셀 매크로 코드 같은 것도 기가 막히게 짜주고, 개인적인 업무상 궁금한 게 있어도 신기할 정도로 답을 잘해줍니다. 혹시 영어가 좀 되신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문답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 챗 GPT의 등장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이미 엄청난 사람들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기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 내년에 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사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처한다는 거, 이거는 원래부터 있던 이야기잖아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 더 와닿는 소식을 하나 얘기해 드리면은, 자, 다들 기본소득이라고 아시죠? 자,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서 먹고 사는데 문제없게 해주는 건데, 자, 일론 머스크 형부터 꾸준히 이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죠. 자, 근데
이 논의가 지속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해고가 되는데 오히려 생산 효율은 높아지고 경제는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먹고 살겠죠. 해고가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다각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기본소득을 무려 월 260만 원을 주는 걸 시도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자, 왠지 어디 돈 많은 아랍 쪽이거나 신기한 나라일 것 같은 느낌인데 무려 선진국인 영국에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 테스트긴 하지만 월 260만 원의 소득은 아무리 물가가 높은 영국이라고 해도 그래도 사는 게 가능한 소득이죠. 자,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이런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런 테스트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으로 마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유의미한 결과 데이터가 나오면은 앞으로의 세상은 정말 급속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주제 5년에서 10년 이후의 장기적인 예측 불가능성, 이거랑 결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말 그대로 정말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원래도 미래 예측은 당연히 어려운 거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영국에서 기본소득을 테스트하고 있고 또 다들 알고 계시는 낮은 출생률, 특히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꼴등인데 당장 우리나라는 이제 소멸의 길을 걷고 있죠. 자, 5년에서 10년 뒤면은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면서 한국인 대상 아동 학생 소비 시장은 그야말로 초박살이 날 거고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만 살아남을 거예요. 자, 아이와 학생 관련 소비 시장이 사라지면서 국민의 평균 나이가 50대, 60대 이상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뭘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을까 1차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솔직히 아직 상상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동산 투자도 대한민국에선 불패였지만 앞으로는 절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옆 일본을 봐도 알겠지만 중심 지역이 아닌 외곽 지역의 아파트, 단독주택 등은 이제 흘러넘치게 될 거라 안타깝지만 점점 더 서울 집중 현상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부동산 투자 좋아하지만 앞으로 투자는 최대한 서울이나 각 지역 중심지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사실 대한민국 출생률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 정말 앞으로 큰일 난 것 같은데 물론 정부 욕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해결책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솔직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뒤가 도저히 예측이 안 돼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5년에서 10년간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일단 찾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공부의 중심은 인공지능이 되어야 할 텐데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AI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게 대체 가능하다면 나는 앞으로 남은 몇십 년 동안 죽기 전까지 뭘 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현실적일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위탁 판매를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계속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예전에 수작업으로 일일이 수정하던 거를 계속 자동화시키고 있어요. 다행히 온라인 판매 시장 자체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으니까 계속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은 좋은 상품을 하나씩 잘 찾아서 개별 등록해서 광고도 하시고 돈 많이 버시겠지만 저는 그럴 자신까지는 없으니까 더 많은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자동화시킬 수 있게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산시장의 변화입니다. 사실 다들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분야가 재테크잖아요. 이번에 올 기회를 꼭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가장 큰 거는 부동산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역전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2년 전에 가장 비쌀 때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이 2년 만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역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세 5억으로 2년 전에 들어갔는데 현재 시세는 전세 3억밖에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세 만기가 되면은 집주인이 그 2억을 자기 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이 그 정도 돈이 있을 리가 없겠죠. 거의 모든 집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다들 난리가 나고 있는데 보통은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집주인한테 모자란 이 2억에 대해서 거꾸로 이자를 월세처럼 받는 역월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이사를 가야 되거나 전세금을 꼭 받아야 하면은 그러면 집주인은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이미 아마 구독자분들도 전세를 살거나 임차를 주는 경우가 많을 텐데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역전세가 전국적으로 심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솔직히 피해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거꾸로 기회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집주인이 운 좋게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어떻게든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꽤 많은 경우가 정리가 안 돼서 소송을 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안 그래도 얼마 전 터진 빌라왕 사건 때문에 뒤숭숭한데 역전세 현상이 겹치고 거기다가 올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다 겹치면 집값과 전세가 하락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 잠깐 반등한다고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일부 지역의 문제지 아마 적어도 전세가 하락은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못 버티는 집주인이 많아서 초급매 물량이나 경매 물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은 금리 인상 시기죠. 자, 미국이 자그마치 기준금리 5.25%인데 우리나라는 3.5%밖에 안 돼요.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금리가 똑같아도 부족할 판에 1.5%가 넘게 차이 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아무튼 근데 미국 금리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올 시기도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다는 거겠죠. 그러면 미국도 끝없이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당연히 금리 인하 시기가 올 겁니다. 자, 실물 경제학의 가장 간단한 논리가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량이 많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풀린 통화량 때문에 물가가 엄청 올랐고 그래서 미국이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와장창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5.25%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금리 동결하고 다시 내려올 겁니다. 이미 IMF도 다시 제로금리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는 순간 또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들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코인 시장도 몇 년 전처럼 다시 광풍이 불면서 그때는 진짜 비트코인이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그렇다는 가정하에 정말 1억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물론 코인 투자는 비추합니다. 해보니까 적어도 저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손에 안 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관련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보면은 1. 부동산은 역전세가 심해지면서 1년에서 3년 사이에 내 집 마련의 적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 2.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추고 다시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시점도 수년 내에 올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과 겹치면은 정말 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내년 정도쯤에 제 인생 최대의 투자를 해볼 생각이긴 해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100% 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자, 정말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쉽지 않겠지만 각자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그려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진지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람마다 받아들이시는 게 조금 더 다를 것 같은데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